분명 모아두었는데 왜 항상 모자라지게?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더 많이 모으세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모으신 분들도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넉넉한 숫자가 찍혀 있는데도 마음은 왠지 모르게 텅 빈 것 같고 계속 걱정이 앞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노년 재정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지출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컨설턴트들은 10억, 20억 목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내가 매달 혹은 매년 얼마만큼의 불필요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느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60세 이상 부부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70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실제 은퇴 후 가구의 지출 명세서를 보면 이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절약의 범주가 아닌 나의 신분을 증명하던 소비, 불안감 때문에 하는 지출, 그리고 습관적인 누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착각의 지출을 덜어내는 것이 왜 은퇴 재테크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비워내는 것, 그것이 곧 지갑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은행 잔고를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노후는 생존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자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억압하는 7가지의 숨겨진 재정 누수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멍들을 하나하나 찾아 막아볼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는 과시형 소비부터 시작해서 줄어든 소득에도 관리비 폭탄을 부르는 대형 주거 비용, 마음의 불안을 부추기는 복잡하고 비싼 고위험 금융 상품, 그리고 끝없이 요구하는 성인 자녀 지원 비용까지. 이 모든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비로소 안정적인 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줄여야 채워지는 노년 재정 재정의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지갑을 위협하는 숨은 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관리비나 보험처럼 구조적인 지출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가장 줄이기 어려운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나를 드러내는 소비, 즉 과시형 소비입니다. 왠지 모르게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지 않으려고 굳이 필요 없는데도 브랜드 로고가 박힌 물건을 사거나 신형 고급 차를 고집하는 경우요. 특히 50대 이상 세대에게는 이 과시형 소비가 더욱 깊이 뿌리내린 습관일 수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옷, 명품백이 필요하다고 느껴왔죠.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일종의 갑옷이 되어주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 갑옷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입니다. 굳이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고집하거나 5년마다 최신 모델로 바꾸는 습관 말입니다. 차는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져서 상상 이상의 현금 유출을 만듭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차량 가격 5천만 원짜리 국산 중형차와 1억 2천만 원짜리 고급 외제차를 10년간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차량 가격 차액 7천만 원 외에도 외제차는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부품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이 비용들이 10년간 쌓이면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결국 당신의 주차장에 서 있는 1억 원짜리 고급차는 10년 후 노후를 위한 1억 2천만 원짜리 현금성 자산을 증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지금 은퇴 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자금으로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시형 소비를 멈추는 핵심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지갑을 열고 있나요? 이제부터는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남은 평생 동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사치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비싼 물건보다는 그들이 가진 여유와 평온함에 더 깊이 감명받는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더 이상 멋진 로고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현금 흐름입니다. 당신의 소비 형태를 가치형 소비로 전환하세요. 비싼 명품 가방 하나를 사는 대신 배우자와 편안하게 떠나는 2주간의 여행 경험을 사는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옷이나 차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허세를 걷어내고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내부 자산, 즉 튼튼한 노후 재정에 투자할 때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줄여야 하는 지출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바꾸기 힘든 부분이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특히 몸집 줄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아마 자녀들이 한창 자랄 때 혹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기 위해 필요했던 크기일 겁니다.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나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독립했고 부부 두 분만 남으셨습니다. 집은 절반 이상 비어 있는데 이 집이 여전히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대형 주거 비용의 문제는 단순히 대출 이자가 높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건 매달 나가는 관리비 폭탄입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기본 관리비가 비싼 건 당연하고요. 겨울철 난방비를 한번 보세요. 텅 빈 방까지 모두 데우기 위해 도시에 사는 분들은 수십만 원의 난방비를 지출하고 주택에 사는 분들은 보일러를 돌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 관리비만 줄여도 매달 고정 지출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합니다. 게다가 주택을 보유하면 당연히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도 커집니다. 넓은 면적과 높은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쓰지도 않는 공간 때문에 매년 수백만 원씩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 집에 쌓인 추억과 정을 파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며 공간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집은 추억 박물관이 아닌 매달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는 4개의 방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따뜻하며 관리하기 쉬운 20평대 후반이나 30평대 초반의 집으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운사이징을 실행했을 때 얻는 가장 큰 이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넓은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생기는 차액, 즉 거액의 유동성 자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자금을 활용해서 연금 계좌를 채우거나 이자율이 높은 노후 대출을 갚아버린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금융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차익이 곧 여러분의 든든한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득은 바로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을 영구적으로 줄인다는 점입니다. 당장 관리비가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고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에 30만 원의 지출을 줄였다면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이고요.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더 풍요로운 경험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집 크기를 줄이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던 구조적인 지출을 차단하고 그 돈으로 진정한 노후의 자유와 유연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퇴는 몸집을 줄여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지출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짐이 되는 영역이 바로 이 복잡하고 비싼 금융상품과 보험료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안정성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속아 복잡하게 설계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노후 자금을 공격적으로 불려야 한다는 강박과 동시에 절대 일어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불안감이 바로 고위험, 고비용 상품에 서명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복합형 상품입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고 고객에게는 보장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품들의 높은 수수료 구조와 복잡한 펀드 운용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게다가 당장 은퇴 후 현금 흐름이 필요한 시점에 환매하거나 해지하려고 하면 엄청난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래를 위해 가입한 상품이 오히려 은퇴 직후에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기억하세요. 금융상품은 복잡하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 구조가 투명하고 해지 시 페널티가 낮은 단순한 인덱스 펀드나 ETF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복잡한 혼합형 연금이나 고가 변액 상품을 꺼내서 연간 운용 수수료와 중도 해지 수수료 구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상품들을 단순하고 투명한 저비용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가장 빠르게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분명 위험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필요한 과잉 보장이 우리의 지갑을 무겁게 만듭니다. 혹시 20대나 30대 때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나요? 종신보험은 가장의 사망 시 유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순수 보장성 상품이지만 이를 저축이나 연금처럼 활용하려고 설계된 상품들은 엄청난 보험료를 매달 요구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막대한 보험료 자체가 재정적 위험이 됩니다. 은퇴 시점이 되었다면 현재 내게 필요한 보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독립했고 부채가 줄어들었다면 과거만큼 큰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이를 감액 완납하거나 순수 보장형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투자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는 저비용 금융 상품으로, 보장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은퇴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짐이었던 이 복잡하고 비싼 상품들을 단순화하고 저렴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의 질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큰 주거 비용이나 보험료처럼 구조적인 지출을 줄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지출하면서 돈이 새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습관적 외식과 배달 이야기입니다. 은퇴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이 외식 지출을 가성비 좋은 소비라고 착각하세요.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인데 괜찮지. 요즘 마트 장 보는 것도 비싸지. 이렇게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의 재정 안정성을 흔드는 건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된 편의 비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 끼니마다 드는 5,000원, 10,000원이 당장은 큰 돈이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이 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증식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서 집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끼니 챙기는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 배달 앱을 습관적으로 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60 세대 가구의 평균 식료품 지출은 월 5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식 및 배달 지출이 얼마나 붙을까요? 만약 부부가 일주일에 단 3번만 외식이나 배달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번에 3만 원 배달비 포함이라고 치면 일주일에 9만 원, 한 달이면 약 36만 원입니다. 1년이면 430만 원이 넘는 돈이 이 작은 편리함 때문에 사라집니다. 이 430만 원이면 동남아 여행을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돈이고 비상금으로 쌓아두면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400만 원짜리 주식을 살 때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지만 430만 원을 1년 동안 배달 음식으로 쓰는 것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적 외식과 배달이 가진 무서운 누수 효과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은 대개 나트륨, 지방, 그리고 자극적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최대의 자산인데 매일 밖에서 사 먹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숨겨진 지출이 됩니다. 집밥은 우리가 재료와 조리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건강까지 지키는 것이 결국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완벽한 단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끼니를 집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된 집밥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일주일치 식단을 계획하고 냉장고에 재료를 채워두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은 집에서 먹고 2일만 외식이나 배달을 허용하는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백만 원의 재정적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편리함의 덫에서 벗어나 식비를 통제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 규모를 줄이는데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감정적으로 어려운 소비 지출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성인 자녀에게 들어가는 끝없는 지원 비용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집 크기를 줄이고 보험료를 재조정하는 것보다 이 부모 지갑을 닫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통계적으로도 5060대 가구의 지출에서 성인 자녀를 위한 비용이 연금이나 노후 투자금을 잠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심지어 손주 양육비 지원까지 부모의 의무처럼 인식되는 문화가 강하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은퇴를 앞둔 시기에 나가는 지원금은 단순한 지출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5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녀의 전세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다면 그 돈은 65세 은퇴 시점까지 최소 5%의 복리 수익을 내며 불어났을 잠재적 노후 자금입니다. 5천만 원이 복리로 7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될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이 될 뿐이지만 부모에게는 은퇴 후 10년의 여유 자금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적 보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용돈, 생활비 보조, 차량 구매 지원, 카드값 메워주기. 자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데도 부모님이 불안해서 혹은 체면 때문에 계속 지갑을 열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때로는 자녀의 독립심을 해치고 부모의 노후 파산을 유발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지원 종료 시점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는 지원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단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이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독립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둘째,
필수와 편의를 구분하는 원칙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정말 큰 재난을 겪는 것은 지원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형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지원은 자녀의 편의를 위한 지출입니다. 이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녀에게 지원하기 전에 자신의 노후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줄여야 채워지는 지갑이라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은퇴 계획이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몫을 존중하고 여러분 자신의 남은 시간과 남은 돈을 위한 재정 주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자신의 노후에 가장 먼저 투자하세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거비나 보험료처럼 구조적인 지출을 이야기하고 또 습관적인 소비에 대해서도 다뤄봤는데요. 이제는 가장 은밀하고 또 가장 감정적인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낳는 소비입니다. 노년기 재정 지출의 역설 중 하나는 돈을 가장 아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건강 염려증 때문에 불필요한 고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의 약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종합 비타민, 오메가3는 기본이고요.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관절을 위한 MSM,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종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기에 TV나 홈쇼핑 혹은 유튜브에서 이게 최고다 하면 또 새로 구매해서 결국 효능이 겹치거나 장기간 복용이 불필요한 고가 제품들이 집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건강 염려증이 소비 습관으로 굳어지면 한 달 영양제 비용으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이상이 기본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능의학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추가 영양제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운 영양제를 복용하며 그냥 비싼 소변만 만들고 있는 셈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고 규칙적인 운동에 투자하는 것이죠. 또 다른 큰 지출 항목은 노화를 막기 위해 반복되는 고가의 비급여 시술 비용입니다. 물론 자신감을 높여주는 외모 관리는 중요하지만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주입하는 고가의 필러나 보톡스 혹은 매년 반복되는 비급여 미용 시술들은 노후 자금을 크게 갉아먹습니다. 이 시술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6개월, 1년 주기로 계속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연간 수백만 원의 고정 지출이 됩니다. 심지어 프리미엄 건강검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매년 수백만 원짜리 패키지를 고집하며 과도한 검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검진과 불필요한 옵션을 명확히 구분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 염려증 소비를 줄이는 핵심은 완벽한 건강에 대한 환상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제나 시술을 쇼핑하듯이 사는 대신 그 돈을 심리적인 안정과 검증된 습관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 원짜리 영양제 지출을 끊고 그 돈으로 차라리 걷기 좋은 환경을 찾아 가볍게 여행을 가거나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명상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노후 건강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 지갑의 건강과 내 몸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집, 보험,
외식처럼 눈에 보이는 지출을 줄이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지갑을 비워가는 디지털 누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거기에 클라우드 저장 공간, 심지어 예전에 결제해둔 운동 앱이나 프리미엄 뉴스레터까지 더하면 몇 개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쓰고 계신가요? 평균적으로 한국 가구는 5개 이상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 절반 이상은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 9,900원짜리 서비스는 작아 보이지만 이걸 10개만 모아도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구독 서비스의 복합적인 결제 시스템에 익숙하지만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나도 모르게 장기 결제를 설정해 뒀거나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서 자동 결제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당장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쭉 훑어보세요. 분명히 이걸 내가 왜 아직도 내고 있지? 싶은 서비스가 서너 개는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보겠지. 혹시 필요할 수도 있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는 노후 재정에는 독입니다. 하나씩 해지할 때마다 통장에 1만 원씩 입금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서비스 정리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자, 이제 구독 서비스보다 훨씬 고가의 유혹입니다. 바로 최신 전자기기 교체 유혹인데요.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 몇 년 되셨나요? 2년 약정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신형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멀쩡한 폰을 바꾸려는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전자기기를 덜 자주 바꾸기는 하지만 한번 바꿀 때 최고 사양, 최고가 프리미엄 모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최신 전자기기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12년만 지나도 구형처럼 느껴지게끔 마케팅된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비싼 최신 폰의 고성능 카메라나 복잡한 프로세서를 100%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년 전 모델이든 최신 모델이든 결국 카톡, 유튜브, 사진 찍는 용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34년 사용해도 성능 면에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2년마다 150만 원짜리 휴대폰을 바꾸는 소비 습관을 4년 주기로만 바꿔도 150만 원이 그대로 절약됩니다. 컴퓨터나 태블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고 무조건 새 것을 사기보다는 메모리 용량을 늘리거나 운영체제를 최적화하는 단순한 작업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지출 다이어트에서는 기능상의 문제가 없을 때까지 최대한 오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술은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들지만 당신의 노후 안정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정말 많은 종류의 지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거 비용, 과시형 소비, 성인 자녀 지원금, 복잡한 보험료, 그리고 소소한 디지털 누수까지. 어쩌면 이 모든 소비 줄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희생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소비 줄이기를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로만 보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노후 자산을 가성비 높게 활용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건 통장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불안이라는 가장 큰 노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소비 규모가 작아지면 외부 경제 상황이나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은퇴 후 지출 규모가 작을수록 남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모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년 3천만 원을 쓰는 사람과 2천만 원을 쓰는 사람의 노후 안정감은 단순히 1천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3천만 원을 쓰는 사람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5년 내외로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크지만 2천만 원을 쓰는 사람은 자산 인출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훨씬 안정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간극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줄인 돈은 우리를 옥죄던 짐이었습니다. 과시형 소비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이었고, 복잡한 금융 상품은 불안감을 해소하려다 생긴 불필요한 수수료였으며, 큰 주거 비용은 실제 필요보다 과한 껍데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결핍이 아닌 여유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은퇴 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풍요로움은 최신형 차나 명품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할까? 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돈 때문에 억지로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줄인 불필요한 지출이 바로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진정한 보상인 셈입니다. 덜 소비함으로써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여유로우며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인 삶을 설계한 겁니다. 물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큰 주택을 처분하거나 모든 보험을 해지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저녁 식사에서 배달 앱을 잠시 끄는 작은 행동, 혹은 몇 달째 켜보지도 않은 OTT 구독 서비스 하나를 취소하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구멍들이 하나씩 막히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지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단단하게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줄인 소비가 여러분의 노후 자산 수명을 연장시키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노후를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핵심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지출하며 살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가벼워진 지갑으로 더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